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오늘은 외면받던 파워 반도체가 일본에선 전기차로 활활이라는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파워 반도체라는 게 저도 이번에 처음 좀 알게 됐는데 국내에서는 반도체 편중 시장에 있어서 이 파워 반도체가 설 곳이 없었는데 최근에 전기차랑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가 되면서 파워 반도체 시장이 아주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대기업인 이 도시바와 후지전기 등이 시스템 반도체인 파워 반도체 시설을 늘리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2023년까지 약 8,418억 원을 투자해서 생산 능력을 3배 높이고요. 후지전기는 2023년까지 국내외에 1,200억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약 1조 2,627억 원입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에 나서자 파워 반도체가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워 반도체는요, 쉽게 말해서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배터리의 효율을 높여주는 필수품인 거죠. 전기를 동력으로 바꾸는 데 쓰이는 반도체인데 이 전기차의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지금까지는 발전소 설비용으로 사용돼서 이 파워 반도체를 뭐 꼭 키워야 되냐 이래서 국내 반도체들은 딱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자 파워 반도체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증설, 확장세 아주 공격적으로 변한 겁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덩달아 파워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어요. 전기차 이외에도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새로 쓰임새를 찾은 거잖아요. 이 파워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도시바는 공장 설비 확충을 통해서 기판을 만드는 웨이퍼의 생산 능력을 월 생산 15만 매에서 20만 매 정도로 늘린다고 했어요. 해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후지전기는 공정 생산 능력을 2019년 대비 30% 높여서 2020년까지 생산량의 50%를 완성차 업체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게 밸류체인망에 쏙 들어가서 지금 밸류체인이 다시 전기차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부품사들도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특히나 파워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밀리지 않고 꾸준히 글로벌 밸류체인에 있으려고 밀리지 않으려고 증설도 하고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파워 반도체를 좀 외면해 왔는데요. 반도체에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있어요. 국내는 대기업 위주의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돼서 발전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3곳이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이 PC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시기라서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모자라서 이걸 중심으로만 성장을 한 거예요. 이외에 시스템 반도체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삼성이 점유율을 아주 조금 가지고 있긴 한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 SK 하이닉스, LG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에요.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보다 작거든요. 그리고 확장성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ESG가 떠오르면서 이 친환경, 그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황이 역전됐어요. 특히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과 신재생 에너지 확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비메모리 분야의 시장 규모는 3,109억 달러로 메모리 시장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 또한 계속 급성장을 할 건데 2020년 170만 대에서 2025년 850만 대거든요. 약 8배가 성장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디가 크겠어요? 메모리보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훨씬 커지겠죠. 점점 확장되는 이 파워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력은 미국과 유럽 다음입니다. 옴디아에 따르면요, 이 일본 회사들, 이 대기업 3개의 파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이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파워 반도체 등 에너지 절약을 하는 제품과 기술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거예요. 비록 이 완성차 시장에 뛰어든 시기는 늦었으나 토요타와 같은 친환경 업체들이 수소 전기차를 내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살짝 뒤처진 감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글로벌 기업의 부품을 조달하는 자국의 기업들은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혜택 등을 적용하고 중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얘기죠. 보시면요, 이 파워 반도체 시장은 독일의 인피니움사가 제일 점유율이 크고요. 그다음에 온 세미컨덕터, 그다음에 미쯔비시, 도시바, 후지전기를 합해서 20%
30%가 되는 거. 독일이 26%인데 일본이 아주 강세라는 거죠. 근데 이 파워 반도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는 아주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파워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랑 이 시스템 반도체를 인수한 거는 SK 실트론 정도가 있고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한 4% 아주 소수의 글로벌 시장을 점유하고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에서 국내 기업들은 1, 2, 3위를 이렇게 나란히 달리고 제가 이걸 들고 온 거는 기술에 있어서 흐름이 있잖아요. 어떤 산업이 뜨고 진다라는 게. 근데 좀 아쉬워요. 이때 당시에 2017년도에 신재생 에너지가 확 떴을 때 국내에서 보고서들도 막 나왔어요. 이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메모리는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제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들도 나오고 제언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때 되게 야심차게 뛰어들고 이런 기업이 없었어요. 2017년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기업이 몇 안 되는 거죠. 잘하는 걸 해야 되느냐, 못하는 것도 이렇게 올려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택이지만 앞으로 파워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메모리 시장에서만 격투를 벌이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SK에서는 낸드를 위해서 인텔도 인수를 하고 확장성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거죠. 이번에는 친환경차가 얼마나 붐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국내 수출 동향을 가져와 봤습니다. 산자부에 따르면요, 지난해 전기차는 친환경 수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습니다. 비중이 10%라는 건요, 10대 중에 한 대가 친환경차라는 겁니다. 2016년 0.8%에서 2017년 2.2%, 4.4%, 7.7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죠. 더 가팔라질 거예요, 아마 내년부터는. 그리고 이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차의 니로 EV 등 전기차는 전년 동기 대비 67.2% 증가했습니다. 수소차도 이 기간 수출대 24.3%가 늘었습니다. 이만큼 는 거지 그래도 아직까지 차지하는 비중은 내연기관차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세계 전기차 판매율 4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은 점점 커지겠죠.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 산업 전망에 따르면요. 지난해 자동차 수요는 15%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났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전 세계의 자동차 수요는 감소하는데 이 특정 섹터에서는 30%나 늘어난 걸까요? 전기차 같은 경우가 개인이 사는 것도 있지만 유럽 전역에서 규제들이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전기차 인프라들을 각각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전기차가 확대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불편함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각국의 내연기관차 규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싹 해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사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차를 사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불이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로 넘어오고 있는 시기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딱히 전기차를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전기차를 사봐야겠네 라는 이 생각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규제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 전 세계 자동차 수요는 감소하지만 전기차 수요는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4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 올해는 400만 대인데 기아차와 니로가 점유한 거 보면은 좀 초라하죠. 근데 아마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현대차는 전략을 바꿀 거예요. 제가 저번 주민 ESG에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현대차도 전기 수소차를 중심으로 사업 개편을 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 목표를 굉장히 높게 세웠죠. 점유율을 확 끌어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년에도 이제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는 계속 뜰 거예요. 근데 지금이 이제 성장의 시작점이냐 아니면 다 올라갔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좀 보고 있긴 한데 이 전기차 확장에 있어서도 아주 초기 단계고 근데도 지금 이제 테슬라가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거품이 낀 게 아닐까라는 걱정? 성장의 어떤 초입이냐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 2030년까지는 그래서 장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30년까지 규제를 한다고 했어요. 2030년부터 전기 자동차가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과 설비와 장려 정책들을 다 쓰겠죠. 2030년부터는 네거티브 규제로 들어가는 곳이 많으니까요. 한 10년 정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봐서 이렇게 되는 거지만 결국엔 좀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